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를 강타한 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 그 뒤에 숨겨진 경제학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SNS를 통해 갑자기 등장한 두바이 쫀득 쿠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끈적하게 늘어나는 이 신기한 디저트가 어떻게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을까요? 쿠키 하나의 가격이 10,000원을 넘는데도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대체 이 쿠키에는 무슨 마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쿠키 한 조각이 만들어낸 경제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모든 이야기는 두바이의 한 디저트 카페에서 시작됩니다. 픽스 디저트 초콜릿이야. 이 작은 카페의 설립자는 중동의 전통 재료들을 현대적인 디저트로 재해석하고 싶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중동에서 수천 년간 사랑받아온 재료죠. 카다이프라는 실처럼 가느다란 페이스트리는 터키와 중동 지역의 전통 디저트에 쓰이는 식재료입니다. 이 두 재료를 초콜릿과 결합하고 쿠키 반죽으로 감싸면 어떨까?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븐에서 각 구워낸 쿠키를 반으로 가르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초록색 피스타치오 크림이 끈적끈적하게 줄줄 흘러내리는 겁니다. 한 입 베어 물면 겉은 바삭한 쿠키의 식감, 그 다음엔 부드럽고 크리미한 피스타치오 필링, 그리고 카다이프의 바삭한 질감이 입안에서 춤을 춥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한 이 복합적인 맛과 식감이 사람들을 중독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쿠키가 두바이의 작은 카페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3년 11월, 한 음식 인플루언서가 두바이를 여행하다가 이 쿠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틱톡에 15초짜리 영상을 올렸죠. 영상은 단순했습니다. 쿠키를 손으로 천천히 반으로 가릅니다. 그러자 안에서 초록색 필링이 마치 치즈처럼 끈적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는 이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담아냅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만족스러운 표정. 이 영상은 24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1000만 뷰를 넘어섰죠. 왜 이렇게 빠르게 퍼져나갔을까요? 첫째, 시각적 만족감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치즈 같은 필링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비주얼입니다. 둘째,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셋째, 공유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경제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희소성의 가치입니다. 두바이에 가야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쿠키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공급이 제한되면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희소한 것일수록 사람들은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이 카페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야 쿠키를 살 수 있었죠. 희소성은 곧 기회가 됩니다. 두바이까지 갈 수 없는 전 세계 사람들의 욕구는 거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홍대와 강남의 트렌디한 디저트 카페들이었습니다. 2024년 1월, 서울의 한 유명 베이커리가 두바이 쫀득 쿠키를 출시했습니다. 오픈 첫날, 매장 앞에 200명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일본에서는 하라주쿠와 시부야의 베이커리들이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일본만의 감성을 더했죠. 말차 버전, 흑계 버전, 유자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과 LA의 페이스트리 셰프들이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답게 크기는 2배로 커졌고 더 달콤하고 풍성한 필링이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로컬 시장에 맞게 변형하는 전략. 흥미로운 건 각 나라의 쿠키가 다시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인절미 쫀득 쿠키 영상을 본 일본 사람들이 그걸 먹으러 서울에 오고 일본의 말차 버전을 본 한국 사람들이 도쿄를 방문하는 시기였죠. 쿠키 하나가 글로벌 음식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원조 두바이 쫀득 쿠키의 가격은 하나로 약 15,000원입니다. 쿠키 하나에 15,000원이라니 편의점 쿠키가 1,000원인 걸 생각하면 15배나 비쌉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엔 정교한 가격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프리미엄 가격 전략. 비싼 가격이 오히려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베블런 효과라고 부릅니다. 명품 가방이 비싸서 더 잘 팔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는 경험제로서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이 쿠키를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경험으로 소비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트렌드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가치였던 거죠.
나 두바이 쫀득 쿠키 먹어봤어라는 한마디가 주는 사회적 가치. 이것이 15,000원의 일부를 설명합니다. 한국의 베이커리들은 조금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대략 5,000원에서 8,000원 사이. 이 가격대는 심리적으로 절묘합니다. 충분히 특별하다고 느껴지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살만한 가격이기도 하죠. 결국 가격은 단순히 원가에 마진을 더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 경험, 사회적 의미가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쫀득 쿠키 열풍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결과는 글로벌 피스타치오 시장의 혼란이었습니다. 피스타치오의 주요 생산국은 이란, 터키, 미국입니다. 특히 이란은 전 세계 피스타치오의 약 40%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에서 피스타치오 크림 수요가 폭증한 겁니다. 2024년 초 피스타치오 가격은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카다이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터키와 중동 지역에서만 주로 소비되던 재료였는데 갑자기 한국, 일본, 미국의 베이커리들이 주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동의 한 카다이프 제조업체 대표는 말했습니다. 30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주문 폭증은 처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망 충격입니다. 하나의 트렌드가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킨 것이죠. 베이커리들은 재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일부 똑똑한 베이커리들은 대체 재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피스타치오 대신 아몬드나 헤이즐넛을 쓰거나 카다이프 대신 다른 바삭한 재료를 활용했죠. 혁신은 제약에서 나온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베이커리는 쫀득 쿠키 하나로 월 매출이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 변화에 둔감했던 전통적인 베이커리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는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즉 선점 효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합니다. 쫀득 쿠키 하면 A 베이커리라는 인식이 한번 자리 잡으면 나중에 진입한 경쟁자들은 같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쫀득 쿠키의 성공은 소셜미디어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공한 쫀득 쿠키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강력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원조 브랜드는 두바이의 전통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중동의 전통 재료를 현대적인 디저트로 재해석했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한 인기 브랜드는 완벽한 식감을 위한 오랜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 끝에 최적의 레시피를 찾았다는 스토리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브랜드 내러티브의 힘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이야기를 담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스토리텔링은 감정적 연결을 만듭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이 담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브랜드들도 있었습니다. 첫째, 품질 관리 실패. 주문이 폭주하자 감당하지 못하고 품질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가격 책정 실수. 너무 비싸면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너무 싸면 프리미엄 이미지가 훼손됩니다. 셋째, 마케팅 실패. 단순히 쫀득 쿠키를 판매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트렌드에 편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교훈입니다. 한국은 쫀득 쿠키 열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트렌드 확산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음식 트렌드가 등장하면 몇 주 내에 전국으로 퍼집니다. 이는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입니다. 높은 인터넷 보급률, 활발한 SNS 사용, 강한 유행 추종 문화 등이 결합된 결과죠. 또한 한국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동시에 품질에 대한 요구도 높습니다. 이런 특성이 쫀득 쿠키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면서도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베이커리 기술력도 한몫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오리지널에 버금가는 때로는 더 나은 품질의 쫀득 쿠키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빠른 혁신 속도입니다. 단순히 원조를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적인 맛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인절미, 흑임자, 녹차, 고구마.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버전들이 쏟아져 나왔죠. 하나의 쿠키가 글로벌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상당합니다. 피스타치오 시장의 변화는 앞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바이 관광산업도 덕을 봤습니다. 쫀득 쿠키를 먹기 위해 두바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났으니까요. 배송 서비스들도 수혜를 입었습니다.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쫀득 쿠키를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생겼습니다. 포장재 산업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쫀득 쿠키를 담을 예쁜 박스, 보냉 포장재, 선물용 패키지 수요가 급증했죠. 이는 승수 효과라고 불립니다. 하나의 경제 활동이 연관된 다양한 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쫀득 쿠키 하나를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농부, 제조업자, 물류업자, 베이커, 마케터, 배달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합니다. 쫀득 쿠키 열풍은 경제적 현상을 넘어 문화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화 시대의 문화 교류를 보여줍니다. 중동의 전통 재료가 전 세계인의 디저트가 되었습니다. 문화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동시에 각 나라가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면서 문화적 정체성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컬 문화입니다. 글로벌과 로컬의 조화를 말합니다. 또한 이는 경험 경제의 도래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 제품을 통한 경험, 이야기, 감정을 소비합니다. 쫀득 쿠키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경험인 것입니다. 쫀득 쿠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성숙하고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열된 경쟁이 진정되고 진짜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품질, 가격, 서비스, 브랜드 이미지. 이 모든 것에서 균형을 갖춘 브랜드만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쫀득 쿠키의 성공 공식을 다른 디저트에 적용하는 시도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미 쫀득 브라우니, 쫀득 마들렌 같은 변형들이 나오고 있죠. 핵심은 그 독특한 식감과 비주얼을 어떻게 다른 제품에 구현하느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트렌드가 쫀득 쿠키를 대체할 것입니다. 패션 트렌드가 계속 바뀌듯이 음식 트렌드도 바뀝니다. 하지만 쫀득 쿠키는 하나의 클래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카롱이나 크루아상처럼 말이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대체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시장이 발전합니다. 쫀득 쿠키 다음에는 또 어떤 디저트가 세상을 놀라게 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것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될 것이고 글로벌 트렌드가 될 것이며 경제학의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정이 끝나갑니다. 쫀득 쿠키 열풍을 통해 우리는 현대 경제의 많은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희소성의 가치, 소셜미디어의 힘, 글로벌화와 로컬화의 조화, 브랜드의 중요성, 공급망의 복잡성, 소비자 심리의 미묘함.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경제는 숫자와 그래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경제는 사람들의 욕망, 감정, 문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쫀득 쿠키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꿈이 담겨 있습니다. 레시피를 개발한 베이커, 피스타치오를 재배한 농부, 카다이프를 만든 장인, 재료를 운반한 물류기사, 쿠키를 구운 제빵사, 배달해준 라이더, 인증샷을 올린 소비자. 모두가 이 경제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다음에 쫀득 쿠키를 드실 때 잠시 생각해보세요. 이 작은 디저트가 여러분의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고 얼마나 복잡한 경제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중동의 피스타치오 농장에서부터 두바이의 카페, 글로벌 물류망, SNS 플랫폼, 여러분 동네의 베이커리까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학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10,000원을 주고 쿠키를 사는 행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표이고 신호이며 참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느냐는 어떤 기업이 성공하고 어떤 산업이 성장하며 어떤 일자리가 생겨나고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질지를 결정합니다. 쫀득 쿠키 열풍도 결국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집단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경제학은 어렵고 복잡한 학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출퇴근길에 타는 지하철, 점심으로 먹는 김밥, 퇴근 후 즐기는 넷플릭스. 모든 것이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를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여러분이고 저고 우리 모두입니다. 쫀득 쿠키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 각자의 선택이 모였을 때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디저트로 쫀득 쿠키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은 그 쿠키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재미있게 이해하는 것 말이죠.